재밌습니다. 제가 오늘 캡틴 비즈니스 아카데미 2주차에 석세스 포뮬러를 맡고 있습니다. 꿈, 목표 설정에 관한 파트를 맡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석세스 포뮬러가 성공의 공식이 있다는 거. 5가지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가 꿈, 목표 설정, 세 번째가 확신, 네 번째 실행, 다섯 번째 리드. 오늘은 꿈과 목표 설정에 관한 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되게 사실은 꿈이라는 게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그쵸?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좀 빨리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잠깐 생각해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지금도 꿈을 갖고 사시는 건지 궁금해요. 사장님들이 또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브레이크 론이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창립자 회장님이시죠?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공의 비결은 없다. 다만 공식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수학을 풀자면은 공식을 대비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은 없지만 다만 공식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석세스 포뮬러의 중요한 핵심은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수천만의 사업자들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삶을 누린다는 것이 석세스 포뮬러의 핵심이라고 브레이크 론이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목적. 자, 많은 사람들의 목표와 목적이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국은 행복이요. 행복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이러한 6가지의 큰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족과 가정에 대한, 그러니까 이 중에서 6가지 중에서 어떠한 한 가지라도, 한 가지는 굉장히 만족하는데 뭔가 하나가 빠진다면은 결국 행복의 조건에서 그렇게 좀 빠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과 가정,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 또 신체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 지식, 그리고 영적, 윤리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이 전반적인 6가지 분야에서 골고루 어떤 것을 갖췄다 하면은 바로 그거를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꿈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꿈이라는 것은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무언가가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꿈은 목표를 성장시키는 씨앗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심고 가꾸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대한 성공의 출발점은 바로 꿈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의 목적에서 꿈이 없다면은, 어떠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없다면은 목표는 잘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뭔가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를 우리는 누스킨이라는 걸 선택했고, 그래서 꿈을 실현하는 방법은 꿈은 날짜와 함께 적어두면 목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면 바로 꿈이 실현되는 거예요. 자, 꿈이 실현된다 하면은 그게 이제 목표, 계획, 실천에 옮기는 거죠. 흥미로운 어떤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 목표에 관한 연구에 대한 데이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25년 동안 끈질기게 연구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요. 인생의 목표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어떤 특징적인 것을 흥미롭게 발표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자, 100명,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27%, 그러니까 27%는 목표를 갖고 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60%는 목표는 조금 있으되 그건 별로 희미한 목표였고요. 10%의 사람들은 목표가 있으면서 비교적 단기적인, 그래도 목표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중에 3%의 사람들은 그 목표가 굉장히 명확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25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한번 이게 추적해 봤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3%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의 사람들과 10%의 사람들과 그리고 27%의 사람들과 나머지 60%의 사람들. 60%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중하위층에 속해 있었고요. 비교적 안정된 생활도 하지만 10%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10%의 목표가 있지만 비교적 단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래도 중상위층에 속한, 예를 들어서 뭐 전문직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런 각계각층에 그래도 중상위층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27%의 최하위층에 있어요. 27%의 사람들은 최하위 수준을 영위하고 있었고요. 취업과 실직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사회가 나서서 구제해 주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런 류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의 목표가 명확하면서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고 그걸 갖다가 종이에 기록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최상위층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전체의 3%였어요. 정말 저는 이걸 보고 놀랬거든요. 이 통계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리고 실제로 종이에 적은 사람은 전체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목표를 세우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목표를 세우는 것은 불과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은 예의 없이 그룹 리더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룹의 리더로서 우리가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3% 안에 들기 위해서는 그룹 리더로서 어떠한 목표를 갖고 명확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답이 나왔어요. 성공은 비결이 없고 바로 공식이 있을 뿐이라고 했던 말이 여기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막 목표를 적는 연습을 했나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별로. 일기는 억지로 쓰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생활계획표. 예를 들어서 방학이 되면 생활계획표를 막 쓰잖아요. 그거 했던 거 기억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누스킨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고 또 수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훈련됐던 것 같거든요. 왜 목표가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한가? 목표 없는 진행은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버스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즉 행선지가 어느 방향인지 모른 채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강릉을 가는 거죠. 그냥 타니까. 강릉을 가 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게 부산이었는데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없는 진행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승객입니까? 운전사입니까? 자, 승객의 유형과 운전사의 유형을 여기를 나열을 해 놨습니다. 먼저 승객의 유형은 어떠한 목표도 없고 얻게 되는 결과보다는 내가 투입하는 이 시간에 중점을 둬요. 그리고 현재 환경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요. 과거에 내가 실수를 했던 그런 것을 미래에 설계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실수에 대한 그 과거의 그거에 대해 집착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운전사는 어떻습니까? 운전사는 문서화된 행동 가능한 목표가 있는 분을 운전사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과 시간은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 노력이 들어가는 거고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가야만이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계획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유형이라고 합니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성공을 위해 주변 환경을 최적으로 조성을 해요. 그러니까 환경 탓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갈 길을 묵묵히 운전을 해서 가는 거죠. 승객은 그 버스에 탄 승객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승객의 유형인지 운전사의 유형인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설정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메모하는 습관은 그 역대 굉장히 그 세계를 이끌었던 리더들은 늘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메모하는 습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그 낙서 같은 노트가 엄청나게 그 경매에 팔리는 경우도 있었죠. 예. 그런 다비치의 그 노트가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메모의 습관은 성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목표 설정을 할 때 먼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적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 또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처음에 제가 그 새로운 그 사업자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 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이거를 쓸 때, 이거 작성할 때 잘 못 써요.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한 번도 이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되는 동안에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되고 싶은 거, 이 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사숙고해서 내가 상상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까 이거를 갖고 쓰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죠? 자, 골프의 깃발이잖아요. 골프의 깃발을 왜 꽂아놨을까요? 자, 골퍼들이 이제 나이샷 하면서 골프를 치잖아요. 근데 이 방향을 봐야 되죠. 그래서 항상 그 필드에는 이게 그 깃대가 있어요. 깃발을 꽂아 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치죠. 만약에 깃발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느 방향을 쳐야 될지 모르겠죠. 마치 골퍼들이 그 깃발을 보고 방향을 설정하고 공을 치듯이 우리의 목표점도 분명한
그 꼭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목표 설정의 방법에 또 다른 걸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드림북을 작성하는 거고요. 드림북을 작성을 했으면 그거를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달성 시기를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시각화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만다나트 했던 것처럼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그냥 한눈에 보이게끔 적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시각화하죠. 내가 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래서 오린다든지 사진을 오린다든지 직접 내가 어떤 자동차를 갖고 싶어. 그러면 그 자동차에 가서 먼저 찍고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그 장소에 가서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서울대학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쵸? 아이라면은. 그럼 내가 서울대학에 가봤기 때문에 거기 정문에서 사진 한번 찍어보죠. 저도 그런 아이를 데리고 그런 적이 있어서 그 경험이 있는데, 이제 가보는 곳과 또 내가 실제로 이렇게 그 상상을 해보는 것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각하면서 매일 그거를 보면서 내가 잘 눈에 띄는 곳에 둬야 됩니다. 저는 이 만다라트를 매년 작성을 하는데 빈 공간을 좀 나눠요. 왜냐하면 그 목표 설정을 할 때는 완성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오히려 처음에 작성할 때 빈 공간을 나눠야지 가면서 계속 내가 추가되면서 또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채워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시각화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죠. 그 사장님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시각화를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시각화하는 것과 내 눈에 보이는 것과 그냥 상상 속에만 있는 것과는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나고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목표 설정하는 방법에서 역삼 스케줄링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EBP가 되고 싶어. 그럼 내가 오늘 뭘 해야지? 그리고 다음 주에 뭐 해야지? 다음 달에는 뭐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에다가 내가 언제 달성할 것인가를 최종 목표를 정한 다음에 중간 목표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오면서 오늘 내가 뭐 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를 역삼 스케줄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설정 방법에서 현명한 목표란 스마트한 목표 설정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적고요. 그걸 굉장히 구체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측정 가능해야 돼요. 수치화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그러니까 얼마를, 또 몇 명을, 내가 오늘 몇 명을 만날 것인지, 한 달에 몇 명을 만날 것인지 수치화되는 거. 그래야 내가 이제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성취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높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뉴스킨에서의 끝점이 이제 PA죠. 백만장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럼 올해 목표가 있고 중장기 목표가 있겠잖아요. 그러면 물론 올해 1월에 지금 2월에 시작하신 분이 12월에 PA가 당연히 될 수 있죠. 그러나 너무 높은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버리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너무 높기 때문에 포기해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그건 너무 높게 했지.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서로가 그냥 긍정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뭐냐면요. 장기적으로는 PA를 이제 목표를 설정하지만 그 사이사이 중기, 단기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때 뭔가를 성취하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그 다음을 나아가려고 하는 그 어떤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했어요. 내가 결과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 가는 과정에서 이것도 이겨냈고 저것도 달성하면서 굉장히 너는 잘했다라고 스스로에게 칭찬하라고 합니다. 이런 실험도 있었어요. 두 부류에다가 한 부류는 이제 약간 가상으로 얘기한 거죠. 당신네들은 유전자가 굉장히 끈기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졌다라고 던져줬고요. 두 번째 B그룹에다는 당신의 유전자는 그러한 반대 유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어떤 걸 먹고 성취할 때 A 유전자보다 B 유전자라고 말했던 그 그룹들은 성취하는 게 굉장히 더뎠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잠재의식에서 내가 성취하는 과정에 결과도 좋지만 과정에 하나 밟아가면서 그걸 성취하면서 내가 만족감을 내 스스로가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높은 것을 성취할 수 있고 더 높은 것을 성취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달성 시기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까지 하겠다. 그냥 막연히 가장 큰 목표 설정에서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언젠가예요.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과정에서 어때요? 그까지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또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목표 달성의 방법에서 첫 번째, 목표는 너무 쉽지도 너무 높지도 또 약간 높게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약간 높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명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 쪼개면은 그래봤자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명이잖아요. 30명에게 대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30명이지만 약간의 그 일간 목표는 살짝 더 높게 잡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한 명이지만 내가 2명, 3명을 만날 거야 라고 높게 잡으면은 그거를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성취감도 느끼고. 그래서 행동 계획을 줬고 그거를 실행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믿는 것이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잠재의식에 나는 잘 성취할 수 있는 끈기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 라고 했던 그룹들이 더 성취력이 좋았듯이 내 자신에게 잠재의식 속에 잘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목표 달성에서 더 큰 성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작은 성과를 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 높이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은 항상 존재한다고 인정해야 돼요. 모든 성공자들이 우리가 보면은 결과만을 보고 저 성공자들을 볼 때 그렇잖아요. 어떤 분야의 성공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보고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은 신체 조건이 좋았을 거야. 특별히 저 사람은 또 환경이 좋았을 거야. 그리고 굉장히 인맥도 좋았을 거야. 막 기타 등등등 막 상상을 하죠. 그러나 오히려 그런 분들, 그 성공하신 분들 치고 더 환경이 굉장히 생각보다 이렇게 여의치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애물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항상 존재하는 거고 그걸 인정해 버리면서 내가 즐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돋보기 보이시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심플하게 집중해 버리는 거죠. 성공은 집중할 때, 심플하게 집중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믿고 제가 예를 들어 봤어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일단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석세스 트립이 괌에 갈 거야.
그러면 계획을 EBP 달성을 하겠죠. 그러면 달성 기간을 8월까지 둔다. 그러면 매월 한 명씩을 사업자를 배출한다는 계획을 뒀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내가 30명의 데모를 할 거야. SP를 할 거야. 매일 그러면 2명, 3명의 사람들을 만날 거야. 매일 10명의 컨택을 해가면서 찐 소통을 할 거야. 이러한 목표들이 나오겠잖아요. 그래서 9월에서 12월 내 팀 내 5만 유지 하면서 괌 트립을 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건물이란 것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그래서 목표 달성 시 잊지 말아야 할 3가지가 바로 끈기와 인내와 근성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수영 황제 펠프스의 언더아머 광고인데 그가 화려한 조명 뒤에서 얼마나 지독하게 연습하는지에 주목한 영상입니다. 사람들은 마이클 펠프스의 타고난 신체 구조를 보며 역시 성공하려면 타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재능을 가지지 못한 자신들은 그저 안주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욜로나 소확행 등을 뉴 패러다임인 것처럼 합리화하며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건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6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대한 사람들의 현재 화려한 모습과 스포트라이트에 비춰지는 빛나는 순간들을 보며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에 대해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졌을 때 어떤 느낌일지만을 궁금해하지 그 무대의 뒤편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선 둔감한 편입니다. 스타트업 전문 유튜브 채널 2호를 보면 수십억에서 회사가치 수조원에 달하는 성공한 기업가들에 대한 인터뷰가 수십 편에 달하는데 실패와 좌절 없이 하루아침에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8번의 실패 후에 토스를 창업한 이승건 대표, 2번의 사기를 당하고 업계 1위 교육인공지능 엔진을 만든 리드의 대표 장영준, 수억 원의 빚을 지고 결국 성공시킨 글로벌 서비스 스푼라디오, 20번의 실패 후 120억을 투자받은 클래스 101, 전부 수년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온갖 좌절과 실패, 정부의 규제, 빚더미를 이겨내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을 이루기까지 99%의 시간 동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지치고 고된 시간들과 수많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들을 이겨낸 후에야 겨우 1%에 불과한 시간 동안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I'm not afraid to die on a treadmill. You would not be outworked. I will not be outworked. Right. Period. You know, you might have more talent than me. You might be smarter than me. You might be sexier than me. You might be all of those things. You got it on me in 9 categories. But if we get on the treadmill together, right, there's 2 things. You're getting off first, or I'm going to die. It's really that. 네. 모든 성공에는 숨은 공로자가 있죠. 그게 바로 실패입니다. 실패도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 성공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아주 대공감합니다. 목표를 위한 준비 자세로서 결국은 열정의 근원은 놓치고 싶지 않는 꿈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꿈. 그 꿈을 이루겠다는 잊지 마시고, 그 꿈을 이루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능력과 재능이 아닌 바로 꿈과 목표를 이루겠다는 열정과 일의 양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99%의 시간 동안 그들은 연습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불가능의 시간은 이겨내고. 그래서 실패는 결국은 실패를 통해서 레시피가 만들어진 것도 아시죠? 저는 꽃집을 20여 년 전에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었죠. 그러나 제가 꽃집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그 삶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때 굉장히 선물과 같이 온 게 바로 저에게는 누스킨이었죠. 그 20여 년 전에 제 누스킨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또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해요.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누스킨은 저에게는 그 자유로운 삶이에요. 누스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도시들을 여행을 했고 많은 곳을 갔습니다. 그것도 저희 가족과 많이 갔었고요. 그 앞으로도 누스킨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이 펼쳐질 거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 골드코스트 갔을 때 굉장히 열심히 놀았던 짤막한 영상이다.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이날 저희들이 굉장히 색다르죠. 이날 정말 그 한호연 사장이나 김정희 사장이나 다 이제 그날을 기억할 건데, 누스키네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선물로 줘요. 제가 오늘 다뤘던 꿈과 목표 설정,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저희도 이제 실패를 많이 거듭했었고, 그렇지만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어떤 그 장애물들을 다 딛고 또 넘어서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저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멋진 삶이 머지 않았던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괌에서 지금 사장님들이 이렇게 춤추고 아주 진짜 재밌게 놀았듯이 사장님들도 그걸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단지 우리에게 주는 작은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선물 하나하나가 받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큰 선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들, 올해 우리가 같이 목표를 했고 약속을 했잖아요. 올해 우리가 목표로 한 EBP를 꼭 이뤄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목표와 꿈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람들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